조선 중기 칠흑 같은 밤의 금강산 자락. 저놈을 잡아라. 대역 죄인의 서자이자 전하의 수라에 독을 탄 흉악범이다. 횃불의 일렁임이 어두운 숲을 짐승의 눈빛처럼 파헤쳤다. 한결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등에 맨 낡은 보찜 속에서는 그가 목숨처럼 아끼는 무디어진 식칼 세 자루가 달강거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다. 사실 독을 탄 것은 그가 아니었다. 라이벌 박성아가 상선 내관과 결탁해버린 함정이었다. 하지만 비루한 신분인 한결의 말을 들어줄 이는 궁궐 어디에도 없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 손으로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비틀거리며 달아나던 한결의 발끝에 돌부리가 걸렸다. 몸이 허공을 날아가시던 불을 구르더니 이내 거대한 절벽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은 순간 절벽 중간에 기적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거대한 동굴 안으로 몸이 굴러들어갔다. 헉헉. 간신히 정신을 차린 한결의 코끝에 기이한 향기가 감돌았다. 조선의 숲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알싸하고 동시에 기름진 기분 좋은 향기. 훗날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현대의 스테이크 시어링 향과 바닐라 향이 섞인 듯한 냄새였다. 향기에 홀린 듯 동굴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간 한결의 눈앞에 신비로운 연못이 나타났다. 연못의 물은 은하수를 풀어놓은 듯 스스로 빛나고 있었고 수면 위로는 미래의 풍경 거대한 쇳덩이 마차와 밤을 나처럼 밝히는 거대한 불빛들 이 환영처럼 일렁였다. 이곳이 저승인가 아니면 꿈속인가. 그때 뒤쪽에서 관군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아니다. 막다른 곳이니 어서 포박해라. 뒤로 물러설 곳은 없었다. 한결은 눈을 질끈 감고 빛나는 연못 속으로 몸을 던졌다. 풍덩. 차가운 물의 감촉이 온몸을 감싸는가 싶더니 곧이어 뼈가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한 강한 압박감이 그를 덮쳤다. 그리고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귀에 조선의 산새 소리가 아닌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2025년 서울 강남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 시공의 주방. 3번 테이블 메인 나갔어? 심사위원 기다리잖아. 빨리 움직여. 미슐랭 별점을 유지하느냐 마느냐가 걸린 운명의 날. 강도윤의 포효가 주방을 가득 채우던 그때였다.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갑자기 오작동하듯 물을 뿜어내더니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와 함께 웬 남자가 조리대 위로 굴러떨어졌다. 쿠당탕. 악, 이게 뭐야? 막내 요리사가 비명을 질렀고 도윤은 소스 국자를 든 채 굳어버렸다. 조리대 위에는 물에 젖은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상투를 튼 괴상한 사내 한결이 눈을 껌뻑거리며 누워 있었다. 이곳이 천상계인가? 한결은 주방의 눈부신 LED 조명을 보며 신령의 광채라 생각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불의 기운이었다. 아궁이도 없는데 시퍼런 불꽃이 쇠판 위에서 치솟고 연기는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화마다. 화마가 쇠 상자 안에 갇혀 있구나. 한결이 기겁하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지자 도윤이 그의 덜미를 낚아챘다. 이봐, 당신 누구야? 촬영장 세트에서 탈출했어? 내 주방 다 망칠 일 있어? 독인가 맛인가? 도윤이 한결을 쫓아내려는 찰나 주방 보조가 실수로 떨어뜨린 특제 소스가 한결의 발치에 튀었다.
한결은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찍어 맛을 보았다. 에이, 이 맛은. 한결의 눈이 번쩍 뜨였다. 단맛이 혀를 휘감는데 끝맛은 칼날처럼 날카롭구나. 하지만 간이 맞지 않아. 이대로 내놓으면 이 집 주인은 곤장을 맞을 것이다. 뭐? 곤장? 도윤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콧방귀를 꼈다. 이건 미슐랭 가이드가 극찬한 내 시그니처 소스야. 미친놈이 어디서. 하지만 한결은 거침없었다. 그는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식재료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로 현대의 천일염과 진공 포장된 육수 파우더였다. 한결은 도윤의 소스 냄비에 물에 갠 소금과 이름 모를 가루 MSG가 섞인 감칠맛 성분을 한 꼬집 던져 넣었다. 멈추지 못해. 도윤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소스는 완성된 뒤였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한결이 건넨 스푼을 입에 넣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텁텁했던 끝맛이 사라지고 재료 본연의 풍미가 폭발하듯 살아났다. 10년 넘게 요리를 한 자신도 찾아내지 못한 완벽한 비율이었다. 그때 홀 매니저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셰프님, 심사위원이 메인 요리가 늦어진다고 컴플레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윤은 한결을 빤히 바라보았다. 이 미친놈. 내 감각은 진짜였다. 도윤은 결단을 내렸다. 야, 상투. 너 저기 구석에 박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끝나고 경찰에 넘길 테니까. 한결은 영문도 모른 채 도윤의 옆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결은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된다. 도윤이 꺼내 든 수비드 기계 때문이었다. 이건 물의 온도를 유지해서 고기를 익히는 장치다. 잘 봐. 비닐 주머니에 담긴 고기가 물속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모습. 한결은 그것이 마치 시간을 멈추는 주술처럼 보였다. 불도 쓰지 않고 물속에서 고기를 익힌단 말이냐? 진정 이곳은 귀신들의 세상이로구나. 그날 밤 심사평은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전통의 깊이와 현대적 기술의 완벽한 조화라는 찬사와 함께 도윤은 한결을 경찰서 대신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너 이름이 뭐야? 그리고 그 미친 미각. 어디서 배운 거야? 한결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멍하니 대답했다. 소인 소주방의 한결이라 하옵니다. 장차 조선 최고의 요리왕이 될 몸이지요. 도윤의 오피스텔에서 맞이한 첫 아침, 한결은 해가 뜨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찾았다. 하지만 그곳엔 흙 대신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구름 위까지 솟은 괴상한 높은 탑들만이 가득했다. 이곳의 사람들은 땅을 밟지 않고 구름 위에서 사는구나. 그때 도윤의 집으로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다. 도윤의 레스토랑 푸드 스타일리스트이자 조선의 연희와 꼭 닮은 얼굴을 한 이연이었다. 오빠, 어제 그 대박난 소스 레시피 정리. 야! 속옷 차림으로 거실을 서성이던 한결과 눈이 마주친 이연이 비명을 질렀다. 소란에 잠이 깬 도윤이 거실로 나왔고 세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한결은 이연의 얼굴을 보고 넋이 나갔다. 연희,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살아서 나를 보러 온 것이냐? 연희, 저 사람 뭐야? 오빠, 설마 이 미친 사람 주방에 계속 둘 거야? 이연의 냉담한 반응에 한결은 가슴이 저릿했지만 곧 정신을 차려야 했다. 도윤이 한결의 앞에 수비드 기계와 스테인리스 볼,
그리고 진공 포장기를 내던졌기 때문이다. 연희인지 뭔지 찾는 건 나중 일이고, 너 이거 다루는 법 배우고 싶다고 했지? 도윤은 한결에게 현대 요리의 정수인 저온 조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한결은 처음에 비닐팩에 고기를 넣는 것을 보고 음식을 어찌 고약한 냄새가 나는 주머니에 가두느냐 며 질색했지만 물속에서 65도로 12시간을 익힌 항정살을 맛본 뒤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이빨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고기로구나. 불의 화기를 직접 닿게 하지 않고 물의 온기로만 육질을 다스리다니 가히 신의 경지다. 한결은 밤새도록 수비드 기계 옆을 지켰다. 기계가 내는 윙윙 소리를 자장가 삼아 기계가 가리키는 숫자와 물의 흐름을 관찰했다. 그는 단순히 기계를 쓰는 법을 넘어 식재료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익히는 원리를 조선의 중탕 기법과 결합해 자기만의 것으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연은 한결의 투박한 요리에 미적 감각을 더해주는 스승이 되었다. 한결 씨, 아무리 맛있어도 이렇게 사발에 툭 담아내면 조선시대 주막 요리밖에 안 돼. 현대 사람들은 눈으로 먼저 먹는단 말이야. 이연은 넓은 평접시 위에 소스를 점처럼 찍고 식용꽃과 허브를 올리는 플레이팅 기술을 보여주었다. 한결은 처음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니 라며 화를 냈지만 이연이 꾸민 접시가 마치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다운 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 요리는 입으로 들어가기 전 사람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야 하는 법이지. 한결이 현대의 도구와 미학에 익숙해질 무렵 그가 조선에서 가져온 낡은 식칼이 밤마다 푸른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칼날에 조선의 풍경이 비치고 멀리서 박성아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윤날이 이연낭자. 소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오. 한결은 예감했다.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는 단순히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요리 역사를 바꿀 비기를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도윤은 말없이 최신형 휴대용 수비드 머신과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연이 골라준 정교한 핀셋과 칼 세트를 보찜에 싸주었다. 가서 보여줘, 500년 뒤의 요리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박성하라는 놈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와. 그날 밤 한결은 처음 떨어졌던 주방의 환풍구 아래 섰다. 그때와 똑같은 빛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조선 중기 금강산의 깊은 동굴. 폭풍 같은 진동과 함께 한결이 연못 밖으로 튕겨져 나왔다. 2025년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대신 비릿한 흙내음과 습한 산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살았다니 돌아왔구나. 한결은 서둘러 등 뒤의 보찜을 확인했다. 강도윤 셰프가 챙겨준 수비드 머신과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연이 선물한 눈부신 스테인리스 칼이 그대로였다. 그 순간 동굴 밖에서 횃불 소리와 거친 함성이 들려왔다. 저기 역적의 자식이 있다. 한 놈도 놓치지 마라. 하지만 한결은 예전처럼 겁에 질려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보찜을 고쳐 매며 동굴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갔다. 나를 끌고 가거라. 내 전하께 직접 올릴 요리가 있다. 며칠 후 한양 궁궐의 편전 앞마당. 임금은 서늘한 눈빛으로 무릎 꿇은 한결을 내려다보았다. 옆에는 승전보라도 울린 듯 거만한 표정의 박성아가 서 있었다. 내 놈이 제 발로 돌아와 요리로 결백을 증명하겠다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만약 제 요리가 전하의 심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박성아가 비웃으며 미리 준비한 재료를 내놓았다. 그것은 늙고 병들어 도축한 황소의 뒷다리살이었다. 이 부위는 돌덩이보다 질겨 사흘 밤낮을 삶아도 씹을 수 없는 고기다. 자, 이것으로 구름 같은 식감을 만들어 보거라. 못한다면 내 놈은 전하를 기만한 죄로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연이 시작되었다. 박성아는 화려한 칼솜씨로 고기를 다지고 온갖 귀한 약재를 쏟아부어 가마솥에 불을 지폈다. 반면 한결은 침착했다. 그는 이연에게 배운 대로 고기의 결을 따라 아름답게 손질한 뒤 현대에서 가져온 진공팩에 고기를 넣고 공기를 뺐다. 그리고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채운 뒤 조심스럽게 수비드 머신을 설치했다. 저것이 무엇이냐? 요물이 아니냐? 대신들이 웅성거렸다. 물속에서 푸른 빛을 내며 숫자가 바뀌는 기계, 그리고 일정한 진동음. 박성아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전하, 저놈이 요술을 부려 전하를 현혹하려 합니다. 한결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요술이 아니라 물의 기운을 다스려 고기의 영혼을 깨우는 법입니다.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간으로 익히는 것이옵니다. 3시간이 흘렀다. 박성아의 고기는 너무 삶아져 질척이고 퍽퍽해졌지만 한결은 가마솥에서 진공팩을 꺼냈다. 그는 이연의 가르침대로 조선의 백자 위에 고기를 올리고 현대적 감각으로 소스를 점처럼 찍어 플레이팅했다. 왕이 떨리는 손으로 한결의 고기를 한 점 베어 물었다. 아니, 이것이 진정 뒷다리 살이란 말이냐? 왕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씹을 필요도 없이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질감,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찬 육즙. 박성아의 요리가 강한 양념으로 맛을 덮었다면 한결의 요리는 고기 본연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러웠다. 마치 구름을 씹는 듯 하구나. 아니, 눈이 녹아내리는 맛이다. 내 평생 이런 식감은 처음이로다. 왕의 극찬에 박성아는 안색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결은 그를 내려다보며 도윤이 해줬던 말을 나지막이 의조렸다. 요리는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불을 다스렸을지 몰라도 식재료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소. 어전 경연의 승리로 한결은 궁중 최고의 숙수 자리에 올랐다. 박성아와 그 일파는 권력을 남용한 죄로 유배를 떠났고 소주방은 한결을 따르는 어린 숙수들의 생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한결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삐삐 저전력 경고입니다. 현대에서 가져온 수비드 머신의 배터리가 깜빡이며 죽어가는 신호를 보냈다. 2025년의 마법이 끝나가고 있었다. 기계의 푸른 빛이 완전히 꺼지던 날 한결은 깨달았다. 남의 힘을 빌려 이룬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기계가 없어도 이 온도를 지킬 수 있어야 진짜 조선의 맛이 된다. 한결은 소주방 식구들을 전부 내보낸 채 홀로 밤샘 연구에 돌입했다. 현대에서 배운 수비드의 핵심은 일정한 온도의 유지였다. 하지만 조선의 아궁이는 불길이 세면 펄펄 끓고 약하면 금방 식어버렸다. 그는 수만 번 물에 손을 담가 온도를 체크했다. 기포가 바늘구멍만 하게 올라올 때가 몇 도인지, 김이 서리는 모양이 어떠할 때 고기가 가장 연해지는지, 그는 결국 이중 가마솥 구조를 고안해냈다. 큰 솥 안에 작은 솥을 띄우고 그 사이에 숯의 양을 조절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미세한 온도 차이를 잡는 것이 문제였다.
그때 한결은 이연이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 한결씨, 과학은 정성이야. 정확한 수치가 맛을 배신하지 않거든. 한결은 기름종이에 밀랍을 입혀 공기가 통하지 않는 조선식 진공 봉투를 만들고 솥 안에 물 위에 아주 가벼운 호동나무 판을 띄웠다. 나무판이 흔들리는 간격을 보고 물의 대류를 읽어내려는 시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가뭄이 들어 왕이 식욕을 잃고 쓰러졌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왕실의 창고도 비어갔다. 한결은 현대에서 보았던 MSG와 설탕의 강렬한 감칠맛을 떠올렸다. 그 귀한 것들이 없어도 사람을 기운나게 할 맛을 찾아야 한다. 그는 버려지는 채소 뿌리와 말린 버섯 그리고 황태뼈를 모아 현대에서 배운 저온 추출법으로 육수를 냈다. 기계 대신 가마솥 옆에 밤새 앉아 부채질로 온도를 맞추며 식재료가 가진 천연의 단맛과 감칠맛을 극한까지 뽑아냈다. 왕이 그 육수를 한 사발 마시자마자 눈을 떴다. 이것은 설탕보다 달고 고기보다 진하구나. 어찌 이런 맛을 냈느냐? 전하, 이것은 기계의 힘이 아니라 기다림의 힘입니다. 가장 약한 불로 식재료의 진심을 우려냈을 뿐입니다. 한결이 조선의 도구로 완벽한 저온 조리를 재현해낸 순간 소주방 한 구석에 놓여있던 현대의 수비드 머신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있던 액정 화면을 밝히며 빛나기 시작했다. 시스템 복구 중 연결을 시도합니다. 놀랍게도 기계의 화면에는 2025년 강도윤 셰프의 주방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다. 소란스러운 주방 소리, 그리고 한결의 레시피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 이연의 뒷모습. 도윤나리, 이연낭자. 한결의 손이 화면에 닿으려는 찰나 동굴 연못에서 느꼈던 그 강력한 진동이 다시 주방을 휘감았다. 이제 한결에게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대의 화려한 기술과 이연이 있는 2025년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손으로 요리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조선의 남아 백성들을 배불릴 것인가. 주방 바닥의 일렁이는 푸른 빛은 점점 거세졌다. 현대의 수비드 머신이 시공간의 균열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어 2025년 강도윤의 주방과 조선의 소주방을 하나로 잇고 있었다. 한결씨, 들려요? 내 목소리 들려. 화면 너머로 이연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윤 셰프 역시 충혈된 눈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한결아, 지금이야. 그 기계에 남은 마지막 에너지가 다하기 전에 뛰어들어. 안 그러면 영원히 거기 갇힌다고.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등 뒤의 보찜을 만져보았다. 그 안에는 현대의 칼과 기계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조선식 중탕 가마솥 도면과 천년 감칠맛 비법서가 들어있었다. 한결은 이연의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빛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드는 대신 바닥에 놓인 수비드 머신의 전원 버튼을 지그시 눌러 종료시켰다. 이연낭자 도윤나리. 소인은 이제 깨달았소. 내가 가야 할 길은 미래의 화려함이 아니라 굶주린 이들이 있는 이곳 조선이라는 것을. 한결씨, 안 돼. 낭자가 가르쳐준 아름다운 차림과 나리가 가르쳐준 정교한 기술은 소인의 가슴 속에 새겼소. 그것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겠소. 그것이 하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일 것이오. 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마지막 순간 이연의 손이 화면을 뚫고 나와 한결의 뺨을 살짝 스쳤다. 따뜻한 온기. 그리고 기계는 완전히 침묵했다. 한결은 깊게 절을 올린 뒤 다시 가마솥 앞에 앉았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조선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았다. 궁중의 한 숙수가 불을 쓰지 않고 물로 고기를 구름처럼 만드는 비법을 전국의 주막에 퍼뜨렸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비법을 독점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이 질긴 고기 한 점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중 가마솥 조리법을 방으로 써붙여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그를 물의 신선이라 불렀다. 강도윤의 레스토랑 시공. 한결이 떠난 후 도윤은 전 세계를 뒤져 한결이 남긴 요리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고문서 연구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셰프님, 경기도 인근 무덤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숙수의 일기인데 여기 적힌 그림이 셰프님이 찾으시던 수비드 기계 구조와 소름 돋게 일치합니다. 도윤과 이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유물을 확인했다. 낡은 한지 위에는 정갈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의 동무들에게 그대들이 준 시간이라는 재료로 나는 수만 명의 배고픔을 달랬소. 나의 요리는 사라져도 그 맛의 기억은 100년을 지나 그대들에게 닿기를. 그리고 그 종이 끝에는 이연이 현대에서 한결에게 선물했던 작은 스테인리스 핀셋 하나가 녹슬지 않은 채 눈부시게 박혀 있었다. 도윤은 한결의 일기에 적힌 조선시대 천연 재료들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메뉴의 이름은 조선의 구름. 첫 한 점을 입에 넣은 이연은 눈물을 터뜨렸다. 500년의 시간을 넘어 한결이 보낸 따뜻한 위로가 혀끝에서 전해졌기 때문이다. 시공간은 달랐지만 그들의 진심은 같은 온도 65도로 끓고 있었다. 조선과 현대의 요리 철학이 만나는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